안녕하십니까. 김대훈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는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곳 출자 출연 기관들은 그 지역 단체장이 자신의 선거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임 단체장이 뽑았던 기관장들은 거의 모두 매우 급하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후임 기관장으로 메꾸는 과정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 인사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질은 물론이고 비리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두가 우려했었던 심각한 문제가 끝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목포시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정재원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정재원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시되어야 할 목포시 일부 출자 출연 기관장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은 방청객들로 방청석이 가득 찬 근래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정 질의가 시작되면서 나재영 경제수산환경국장이 수산물 유통센터장을 두둔하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방청석에서는 실소들이 간간히 터져나오는 장면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의 방만한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어떤 도덕적 해이를 범했는지 이곳 수산물 유통센터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목포 화라웨 플라자 상인들의 제보와 정재원 의원의 시정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포 수산물 유통 A센터장의 문제점이 알려지게 된 시점은 지난 12월 4일, 11일 그리고 13일 이렇게 세 차례나 걸쳐 목포시청 시민소통신문고에 A센터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청원을 올린 민원인은 총 3명인데요. 청원글 중에 김아무개라며 자신의 실명까지 밝힌 한 민원인은 본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내할 각오로 청원글을 올린다며 센터장의 해임을 매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A센터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가게를 신문 광고에 게재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위배되며 그 때문에 손님 유치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신문고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4일 380명의 단체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센터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전해들은 A센터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한 특정 상인에게 연결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손님 밀어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A센터장이 편애하는 특정 상인에게 손님 밀어주기를 한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센터장과 특정 상인들 그리고 화라웨 센터 내에 있는 상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님 밀어주기를 나중에 알게 된 상인들은 상인회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그 진상을 자체 조사하는데요. 그 결과 단체 관광객 담당자가 지난 7월 목포에 있는 관광업체에게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를 소개받아 문의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의 전화를 받았던 센터 직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380명의 단체 관광객들을 특정 상인의 식당으로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 센터에서 특정 상인에게 단체 관광객을 밀어준 사실이 상인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발표하는 상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참석한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A센터장은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상인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하면 다 밝혀진다 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센터장은 취재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실시간 집을 한 상에 8만 원이니까 실시간 집을 소개해주면 8만 원이니까 너무 적잖아요. 식당이나 횟집이나 동시에 운영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니까 실시간만 한 번 해봐라. 실시까지만 우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집으로 손님이 갔다. 근데 받긴 받았네, 그럼. 받았죠. 그래서 대신을 받았죠. 대신이요? 그렇죠. 따로 비용 받은 거 없어요? 무슨 비용을 받아요? 그냥 3만 원씩밖에 못 받지. 3만 원씩 받지 우리는. A센터장은 다만 시식을 연결해 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식은 단체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전에 여행 담당자가 가격에 맞춰진 음식을 미리 맛을 보고 식당을 결정하는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식을 제공할 가게를 소개한다는 것은 결국 그 가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룰이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A센터장의 정해진 규정 무시와 함께 또 다른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목포수산물 유통센터가 관리하는 화로회 프라자는 30여 군데의 상인들이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상인들은 입점을 하기에 앞서 임대차 계약서와 운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시설 사용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는 이러한 약속을 기반으로 화로회 프라자를 관리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물품법에 따라 임대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켜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A센터장은 이러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계약에는 입점한 상가가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연간 납부했던 임대 사용료 잔여분은 반환할 수 없다는 규정과 매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오히려 2년 계약 기간 중 76일 먼저 나가는 상가에 잔여 임대료 320만 원을 A센터장 마음대로 내줘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그 매장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는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550만 원을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집이 일단 중간에 1년 계약인데 5개월 나가면 밑에 돈을 반을 안 해주게 돼 있어. 돈을 안 내주게 돼 있어. 우리 규정상. 현재 경찰이 안 되고 장사를 왜 안 해요? 전화하니까 비용을 내버렸다 이 말이야. 그 사이에 엄마가 그냥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들으면 상가 활성화 된다. 그렇죠. 됐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람 말이 저는 뭐 일단 규정상 계약이 끝났죠. 계약서에는 돈을 내줘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주시오. 내가 사내에서 나가주시오. 돈 준다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입점해 있는 상가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오는 상가에게는 형평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A센터장의 월권 행위는 목포시 무사안이란 행정의 양태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방청객들에게 실소를 자아내게 했던 목포시 경제수산환경국장의 시정질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계약서를 미준수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그 가게가 그 가게가 유통센터 입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센터 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은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 네, 그렇게 뭐 비어있는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그러면은 했다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긴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센터에다가 해줬는데 살려갔는데 왜 그것이 또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이렇게 뭐 지난 것은 이제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부장님, 발생되지 않도록 아니 우리 목포시의 더욱더 행정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지적입니다. 공사비용 550만 원을 지원했던 상가를 유치했다고 A센터장은 상가 임대 유치에 대한 성과금으로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재훈 의원은 이를 두고 이른바 셀프 수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센터장은 성과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모두 직원의 아이 병원에 보태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입니다. 잠깐 센터의 성과급 보수 규정을 보고 오겠습니다. 제34조 특별성과금을 보면 예산 절감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이의 일부를 해당 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은 센터장이 바로 정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은 알아서 정했겠지만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은요. 이번에도 셀프입니다. A센터장 월 급여가 440만 원인데요. 이건 세해 전입니다. 취임 후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세금을 떼고 390만 4천 원을 받다가 7월부터 401만 6천 원으로 급여가 인상 변동됩니다. 정재훈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보수 규정에는 주무부서인 수산산업과와 협의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수 규정에 관해서는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A센터장 말에 따르면 급여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의 실수로 덜 지급됐었고 이후 발견돼 변동 지급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당하다면 급여 변동 이유와 그 사실을 왜 목포시에는 알리지 않았는지, 뒤늦게라도 왜 이사의 의결은 받지 않았는지 많은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다섯 번째 지적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는 A센터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C마트에 잡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처로 두고 있었는데요. 부당거래 의혹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정재훈 의원은 센터 법인 결제 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C마트의 거래 원장과는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거래장에 구매 물품을 기입합니다. 그런데 외상 거래장과 법인카드 결제를 했던 날짜와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8월 23일 이전까지는 서로 내역이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 카드 결제를 하고도 외상 거래장에는 그만큼 금액을 빼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락된 것이죠. 그러면 그 누락이 실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재훈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5차례에 걸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349만 3천 원인데요. 이 결제 내역이 거래장 내역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재훈 의원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난 이후인 11월 1일 거래 원장에는 누락됐었던 카드 결제 기록이 갑자기 작성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치기로 거래 원장을 작성하다 보니 외상으로 구입했던 물품도 센터가 작성하는 품위서도 서로 맞지도 않고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품위서에 올린 물품 사진 또한 날짜만 다를 뿐 동일한 사진을 축소하고 확대해서 마치 다른 시기의 구매 물품인 것 마냥 올렸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옥률 목포시장은 수산물 유통센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이전 5년간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감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은 센터장의 비전문성과 안일한 대처로 목포 수협에서 받아야 할 수익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재훈 의원의 시정 질의 내용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센터장의 더 비전문성과 안일한 판단으로 우리 센터는 물론 목포시의
대외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를 안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통센터는 목포 수협에 8호 입판장을 임대해주며 연 임대로 1억 1,300만원과 시설 수선 충당금으로 위판 수수료 4%인 5천만원 수익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달 77일간 해수 공급 중단으로 2023년도에는 연 임대로 9,800만원과 시설 수선 충당금으로 1,5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한 행정 처리로 주 수입원이 감소되는데 이는 또 센터장의 관리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허술한 사전 관리 점검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수익과 관련된 해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이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보수를 하기 위한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공급 재개가 되기까지 77일의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목포시는 당시 해수 공급 시설 고장으로 목포 수협에서 못 받은 5천만 원과 시설 수리비 1,980만 원 해서 7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정 질의에 답변을 했던 나재영 국장은 유통센터는 행정의 공공성과 기업의 효용성 등 두 가지를 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서를 미준수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통센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된다 라며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적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훈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